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이 아주 깊게 빠지는 연속적인 하락은 멈췄지만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장중에 좀 미국 시장이 오락가락했는데 다소 좀 그런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출발한 우리 이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NDF 여겨 환율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0.4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기관이 지속적인 매도를 해나가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좀 마이너스를 좀 그렸었어요. 그랬다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 우위에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늘 요새 자주 나타났었는데 지난주도 동시효과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또 오히려 매도를 하는 많지 않지만 한 몇백억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제 잠깐 멈칫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이제 매수 우위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코스피에서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49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41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 2447.45포인트로 어제보다 0.5%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오늘 보였는데요. 출발은 코스닥도 0.6%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선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에 밀리면서 역시 이제 코스닥도 보합권까지 이렇게 밀려 나갔지만 오늘 이제 그동안 쉬었던 그런 업종들로 이제 순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코스닥 업종을 이제 기관이 좀 사러 들어오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강보합을 넘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0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0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30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0억 정도 순매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는 800에 못 미치는 793.14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1.24%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42원 1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보다는 3원 40전 좀 내린 그래서 연일 굉장히 강하게 강달러 모습을 보이던 모습에서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크게 산 거였지만 삼성전자 84억, LG 에너지솔루션 67억, SK 하이닉스 45억, LG화학 137억, 현대차 182억, SDI 150억 이렇게 샀습니다. 요게 지금 불러드린 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랭커 중에서 산 거고, 기관은 오늘 산 것 중에서 기관은 삼성전자는 1,0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39억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산 게 170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를 40억 샀고, 카카오를 31억 샀고, 삼성물산을 163억 기관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연기금이 사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멈췄던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이제 7월까지 국내 방위산업체 수출 계약이 약 26조에 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속되는 수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기 시장이 그렇지만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이제 정비도 또 쫓아나가야 되고 부품 뭐 이런 시장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도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모로코 정부하고 K2 전차에 대해서 그 수출 협상이 그 진행되고 있다 하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방위산업 쪽에 상승의 앞장을 섰습니다. 또 그 여행 카지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참 세월이 금방 가서 이제는 열대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휴가철 기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여행 카지노도 오늘 이제 오랜만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입니다. 전선. 그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 막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적으로 전선업계의 신규 수주를 기대하게 되니까 그래서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값이 치솟다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아시지만 우리나라 그 국내 업체들이 좀 그 부가가치가 높은 전선에 대해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계속해서 이 섹터들이 막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라면 얘기인데 농심이 추석 직후에 라면을 11.3% 라면 가격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낵도 한 5.7% 올릴 거다. 그러니까 뭐 오뚜기 삼양식품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오뚜기나 뭐 삼양식품도 이런 가격 인상에 합류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맥분, 전분 뭐 이런 이제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하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고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뭐 그 삼성물산이 카타르의 8천억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일단 환율이 멈칫했다. 환율이 멈칫해서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그 이번 주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일단 이제 멈춰 세운데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이제 해보죠. 그 지난밤에 이제 뉴욕 시장도 상당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그 싸움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지만 계속해서 연준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금리 인상의 강도를 조금 더 늦출 수 없다. 강하면 강하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제 금리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이런 거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건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 PMI가 발표됐는데 이게 특히 이제 그 PMI 중에서도 그러니까 PMI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 그런데도 니네 계속해서 그냥 강경 일변도로 금리를 올릴래? 뭐 이런 거잖아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미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제 특히 그 서비스 부문의 PMI가 이게 PMI 예비치가 44.1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달 47.3인가?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은 빌미를 하나 잡은 겁니다. 이게 저 봐. 이거 이런 식으로 서비스 PMI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니네 그 리세션 경기 후퇴 이거 걱정해야 돼. 무조건 그 금리 바짝 조이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 스피드 조정해야 돼. 무슨 이런 거잖아요. 시장의 이제 의미로는. 근데 이제 신규 주택 건수가
지난달 비해서 12.6%나 또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제 뭐 부동산이 거의 뭐 거래 안 된다. 그리고 연일 이제 부동산 하락한다. 그리고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날샜다. 뭐 당분간 계속 빠진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예, 신규 주택 거래 건수가 그게 착공 건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연하지. 금리가 오르는데 집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그 미국 시장이 이런 빈미를 다 잡았어요. 잡아. 이래가지고 오전에는 조금 이게 회복되는 거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시장이. 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시장, 이거 우리 경기 죽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돌림을 시도를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연준은 이 정도는 꿈쩍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연준의 그 긴축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지금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그런 우려. 야, 그래도 연준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밀어붙인다. 연준은 그냥 자기 갈 길 갈 거다. 이렇게 시장이 이제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는데 좀 실패했어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래서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거 보면은 장중 한때 이게 3% 밑으로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연준이 조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얘네들 그냥 세게 갈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이제, 어제 10년 만기 금리가 다시 이제, 3%를 넘어가서 3.053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도, 플러스를 못 만들고 회복이라기보다는 반등조차 못하고,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이. 그런데 결국 시장이라는 게 이번 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차피 이번 주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이게 사실은 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잭슨홀 그 심포지움에서 그 스케줄에 조금 뭐 여유를 보인다거나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잭슨홀 심포지움에서의 그 얘기의 톤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하는데 그 인식의 궤를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환율 쇼크가 한번 이제 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그 NDF 같은 여기 환율에서는 다소 좀 쿨다운 내는 모습을 보였고 어젯밤에 그거를 이제 안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을 출발했고 우리 이제 서울 외환 시장도 오늘 1340원 10전에 끝났으니까 뭐 그런 대로 일단 막 폭등하는 환율은 일단 잡은 건데 여러분 이제 환율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꺾어서 내려가서 상투 쳤다 이렇게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잠시 이제 그 환율이 좀 멈칫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1,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이제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수가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막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조정이 끝났냐? 이렇게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주말에 잭슨홀 심포지움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 시장의 긴축의 우려라는 게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해서 시시때때로 압박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히 뭐 그래서 뭐 금리 이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환율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오늘도 밀리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한 것보다는 훨씬 센티멘탈로 봤을 때 훨씬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새로운 반등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권도 그렇잖아요. 이 조정권 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숨고르기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번 주는 그냥 계속 그럴 거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조금 멈추긴 했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앞으로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환율이 고공권인 거는 맞아요. 고공권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환율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달러 스스로도 지가 스스로 자기 템포를 조정해. 왜냐하면 무조건 강달러가 미국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유로화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우리 그 페러티라고 하는 동가를 밑으로 떨어진 거. 근데 뭐 미국 뭐 한쪽 기관에서는 뭐 이거 0.7박 때 그리는 것까지 이렇게 보던데 워낙 뭐 환율이라는 게 한번 또 이러면 또 주변에서 뭐 걱정하는 소리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특히 이거는 뭐냐면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로 대비해서 달러하고 그 동가가 깨졌다는 게 오히려 충격이죠. 그게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의 그 달러 그 인덱스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바로 달러가 꺾여서 이제는 이제 달러가 이제 덜 강해진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점차 이제 지금 같은 스피드로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환율이 빠르게 이게 1,300원 밑을 향해서 막 가고 이런 것도 또 기대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한참을 환율 갖고는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금리랑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금통위에서 이번 주에 또 우리 금리 올리겠지만 이게 그래봤자죠. 그래봤자.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의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 문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조정권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 그런 조정 기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 환율도 놀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어제도 시장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 어제 같아서는 시장이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되고, 시장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제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이제 이번 주를 보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그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